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이 시작됩니다. 상담이 시작되는 날에는요, 여유롭고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선생님들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께 인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시면서 방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착석하시는 자리까지도 자연스럽게 안내하시는 것이 좋죠. 목소리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밝은 목소리가 밝은 표정을 부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개가 겸비되면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 긴장되어 있는 요소들이 조금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이 시작되게 되고 착석이 되게 되면 어떻게 포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긍정적인 첫 대화로 포문을 여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령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황 질문을 통해 칭찬을 함께 겸비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2학기 상담이 시작되게 되는 취지를 함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이제 부모님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요, 영유아 개별 상황과 발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가정과 어린이집에 대해서의 모습을 비교한 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다소 부족할 수 있고 또래와 비교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부정적인 상황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발달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최고의 솔루션만 있다면, 아이한테 맞춘 솔루션만 있다면 단점과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점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선점이라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에 대한 대책 방법을 부모님과 서로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교사가 기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맞춘 솔루션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의 의견, 그리고 부모님의 비언어적,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반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중간중간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모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고 물어보시고 부모님의 의견까지도 함께 수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상담의 마무리 단계가 될 건데요. 상담의 마무리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은 아이들의 발달과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 다음에 추후에도 주기적인 상담이나 수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고 어떤 문장을 활용해야 되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유아교육 보육계의 전문가들은 전문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부모님들께 전문가다운 행동과 태도와 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언어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너무 움직이는 힘도 많고 이리저리 자꾸 탐색하고 너무너무 분잡해요. 너무너무 부산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집중을 못해요가 아니라 발달 시기에 우리 아이가 탐색하는 것을 너무나 즐기다 보니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탐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바꾸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자꾸 너무 의존합니다. 너무 도와달라고만 해요. 선생님한테만 해달라고 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 상담에 대한 실제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분석해보면 총 4가지로 저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질과 성격,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영역,
아이들의 가정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심리치료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조금 더 크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주도성이 올라오는 시기인 아이들이 고집이 늘거나 떼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를 통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잦은 눈물로 호소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달 영역에서는 식습관 지도라던가 수면 지도, 배변 훈련 지도, 그리고 최근에 또 유아기로 가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자위행위가 있을 수 있고, 학령기 가기 전에 아이들, 6, 7세 아이들 후반 때부터 부모님들이 학습에 대한 적합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토탈적인 접근을 저희가 살펴보면 사회와 기술을 획득하는 영유아기 시기 때에 드러나는 증상들은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감각적 탐색 시기에 영유아기의 특성을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충분히 설명하신 다음에 영유아 개인차를 고려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습관이나 수면 같은 경우도 감각적 탐색이나 기질적으로 또한 발달적인 상황에서 예민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부모님이 늦게 잠드는 시간이 있다거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의 감각적 탐색 시기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일정한 규칙, 일정한 일상생활 지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적 요인으로 자신이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일에 강압적인 훈육보다는 틀리거나 규칙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안 되는 것만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고,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하고 생각해보기 방법을 권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기관에서 올바른 상호작용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나아 전달법에 대한 언지를 주셔서 가정에서도 올바른 상호작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여 애착 발달도 함께 실어주시고, 매일 10분 동안 우리 부모님이 각자 나누셔서 엄마와의 10분, 아빠와의 10분에 대한 10분의 놀이성 접근에 대한 인지를 심어주셔서 아이들이 좀 더 주도성 있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권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과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에 대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정환경입니다. 규칙에 대한 인식, 혹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훈육 방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요즘 미디어 노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가정 유형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가정 형태에 대한 변화로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상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파트에서는 호명에 대한 무반응, 그리고 눈맞춤에 대한 무반응, 선생님들이 관찰했을 때 발달 지연이나 경계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더러 관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불안함에 대한 반응에까지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올바른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을 가진 가정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이한테 그렇게 좋지 못하므로 가정 내 규칙이나 가정 내에 통해야 되는 방식들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규칙적으로 지도하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기 발견이나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진짜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아이가 안 된다고요? 이상하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단편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이나 치료에 대한 권고는요, 사실 아이한테 훨씬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사항은 교사의 주관적인 시선과 주관적인 발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근거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를테면
발달 지연 같은 경우는 영유아 발달표, 건강검진표를 통해서도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한 교사의 관찰 일지를 토대로 회의 시간에 다른 교사들과 아이별 유형 사례를 통한 회의가 있었을 때 다른 전문가적인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요, 아이들한테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실 때 단기적인 것,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솔루션을 제안을 할 때 무언가 발견이 된 아이들은 쉽게 빠르게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정에서, 중기적인 일정에서, 장기적인 일정에서 교사와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목적과 권고사항을 알려주신다면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민하시거나 이에 대한 내용에 거부 반응이 심한 가정에게는 상담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원장 선생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신 다음에 솔루션을 빠르게 제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뜻깊은 대화의 기회, 학부모 상담은 여러분과 가정의 특별한 소통 창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육플러스에서는요,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어려우시거나 그리고 내 상담 사례에 대해 진중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구글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구글 링크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마주하신 상담의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보육플러스 전문가들이 빠른 피드백으로 선생님들에게 시원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플러스에서 이번에 상담 내용을 남겨주신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선생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 힘내시고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